자, 이제 오늘부터 수열이라고 하는 걸 공부할 거야. 지금은 이제 편한 마음으로 듣고, 아, 그런 거구나. 그 정도만 느껴. 식 외우고 하는 건 내가 따로 얘기할 테니까. 이게 수열이라는 게 요거 줄이면 되죠?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 거야. 수열이라는 건 숫자가 나열되는데 그냥 막 써 있는 건 아니고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규칙이 있어야 돼. 규칙. 그래서 요런 규칙으로 쭉 쓰여 있다가 보이면 그 수열을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걸로 해볼까? 혹시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숫자를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이미 규칙을 아는 거 아니야? 오늘 주로 배울 수열은 이런 규칙을 가진 놈들에 대한 걸. 근데 이제 초딩보다는 조금 자세히 배우겠지.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 여기는. 그러면 이제 규칙을 생각하게 50씩 더해 나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거예요. 수열이라는 건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어떠한 규칙성을 가지고, 그러면 또 다른 규칙 하나 한번 발견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여기에 뭐 들어갈 줄 알겠어요? 뭐 들어가요? 32가 들어간다는 걸 찾았다고. 이거 2배씩 가는 거잖아요, 선생님. 그렇지, 그게 규칙이에요. 그럼 이런 걸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쓰라고 하면 어려워서 그렇지 쓸 수 있겠죠. 규칙을 알고 있으니까. 요게 다음 주에 배울 수열이야. 요거는 요번 주에 배울 수열이고. 그래서 일단은 수열이란 자체는 규칙성을 가지고 어떤 숫자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성을 먼저 이해하면 어떤 예를 들면 50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거 10번째 숫자가 얼마인지 찾을 수 있죠.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00이네. 그죠? 규칙성을 알면 찾을 수 있다고. 근데 초딩들은 이걸 다 10개 써봐야 알아. 근데 고딩들은 안 써봐도 찾을 수 있어. 예를 들면 내가 요렇게 나가는 거에서 427번째 숫자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면 초딩들은 죽으려고 그러죠. 400개 써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427번째 숫자도 금방 계산해서 쓸 수 있다. 이런 것 정도 더 배우는 거지. 식으로. 초딩들은 그냥 써서. 물론 수능 볼 때는 수열이라고 하는 문제가 수능에 나오면 자기가 써보고 규칙을 직접 찾는 문제들이 4점짜리야. 공식 쓰는 건 3점짜리밖에 안 돼. 그래서 일단은 규칙을 가진 숫자 나열들을 공부하는 거다, 오늘. 해봤자 2가지밖에 안 배우니까. 하나, 둘. 근데 요거 한 주에 하나씩 배울게요. 자, 그래요. 이렇게 된 걸 먼저 배울 건데, 이제 요걸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기호를 좀 쓰다 보니까 기호 약속을 한 개만 좀 할게. 수열을 나타내는 그 기호로 이렇게 쓸 거야. 어떤 수열을 나타낼 때 이렇게 중괄호 하고 이렇게 나타낼 건데, 이게 무슨 기호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면 아까 쓴 거로 생각하면 2, 4, 8, 16, 32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다고 했을 때 요런 놈들이 쭉 모여서 수열이 된 거란 말이야. 요런 놈들을, 요게 이제 첫 번째 숫자, 요게 두 번째 거, 요게 세 번째 거를 기호로 이렇게 쓰는 거야. 대표로 첨자로 표시하면 돼. 요게 첫 번째 거, 여기가 두 번째 거, 여기가 세 번째 거. 이렇게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가다 보면 몇 번째 건지 모르지만 임의의 번째,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이렇게 보통 표시한다. n 번째 숫자, 그냥 n 번째 숫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얘네들을 이렇게 불러요. 항. 이게 첫째 항 이런 뜻이야, 기호로. 둘째 항
셋째 항. 요건 n번째 항. 근데 n번째 항을 다른 말로 임의의 번째 항. 몇 번째 건지 모르고 어떤 규칙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임의의 번째 항. 또는 n번째 항. 또는 일반 항. 많이 불러요. 그래서 이제 요것들이 모여져 있는 게 수열이라서 n이 1이면 첫째 항이고 2면 둘째 항이 되는 거니까 이런 놈들이 모여 있는 상태를 이렇게 집합기호처럼 써줍니다. 이거 수열을 표시할 때는 보통 이렇게 이제 표시해주고 그러면 이제 n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거에 따라서 표시가 이렇게 되겠죠. 첫 번째 거 콤마로 쓰면 돼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수열이라고 부르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배울 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건너뛰기라고 해서 배웠던 그거를 이제 배울 거야. 자, 일단 기호는 이렇게 쓰는 걸로 할게요. 그럼 오늘 배울 수열은 제목이 이렇게 돼. 등차 수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혹시 요거 단어 뜻으로 무슨 뜻인지 대충 해석되니? 그냥아 요거 등차 수열 이게 무슨 뜻인지 조금 한자어지만 어떤 식의 규칙을 가진 놈들인지 좀 추측이 돼? 어떻게? 표현을 한번 해봐. 그게 중요해. 괜찮아. 뭐 틀리고 맞고는 중요한 게 아니야. 응. 그치. 차이가 똑같은 거야. 그 차이라는 게 어떤 항하고 그 다음 항이지. 어떤 항과 항 사이에 차이가 일정한 거.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나가는 거 있으면 이게 이 차이가 일정하다고 보이니? 차이가 얼마큼 나죠? 2만큼 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다가 2 더하면 얘가 되는 거고 또 다시 2를 더하면 그 다음이 되는 거고 또 다시 2를 더하면 그 다음이 되는 거고 요게 등차 수열의 말 그대로 차이가 일정한 같은 수열 차이가 일정한 수열. 근데 그 차이라는 건 항상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그 차이야. 그래서 차이라는 건 빼보면 똑같이 차이가 생깁니다 이런 뜻이고 반대로 얘기해볼까? 여기서부터 생각하면 똑같은 수를 더해 나갔다고 생각해도 되지 않나? 그죠? 차이가 일정하다는 게 똑같은 수를 더해 나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차이가 일정한 거니까 간격이 일정하다는 말과 똑같아. 이게 차이가 간격이야. 숫자들의 간격. 그래서 차이가 일정한 수열인데 요거를 일정한 수만큼 더해 나가는 그런 규칙을 가진 거다라고 얘기해도 된다. 요것도 같은 말인지 이해돼요? 오케이. 자, 이때 이제 용어 하나 소개해 줄게. 이제 나 앞으로 용어로 얘기할 거야. 요 차이, 일정한 그 차이 또는 더해 나가는 그 일정한 수를 일정한 차이 또는 그 일정한 차이라는 게 더해 나가는 그 숫자. 그 숫자를 앞으로 요렇게 부를 거야. 이거 어디 버블티 파는 가게 이름이랑 똑같은 것 같은데? 등차라고 불러요. 조금 풀어서 얘기할까? 그 수열들 항과 항 사이의 공통 차이, 공통의 차이, 공차, 공통 차이, 공차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어차피 이게 간격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했으니까 D로 표시할게요. difference, 차이, difference. 그래서 다시 등차 수열이란 그러니까 자꾸 인식을 해 그냥 등차 수열이라는 건 어떤 놈이 있는데 거기다가 일정한 수를 더해 나가는 거구나. 또는 차이가 계속 일정한 거구나. 그때 그 일정한 차이를 공차라고 부른다. 기호로는 D라고 쓸 거야. 간격, difference. 오케이. 이게 등차 수열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은채야, 이거 250번째 숫자 얼마야? 150이요? 250번째요. 잠시만요. 왜? 뭐 어떤 건 쉬울 수 있지만 어떤 건 좀 까다롭지.
근데 이제 그것도 쉽게 할 수 있도록 배워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여기 아까 임의의 번째 항 요거를 알 수 있다면 몇 번째 숫자든지 여기다 n 대신 그 숫자만 집어넣으면 항이 생기는 거니까 먼저 n번째 항 구하기에 대한 연습을 해볼게. 첫 번째, 아까 그 n번째 항을 요렇게 부른다고 했어. 일반 항 n번째 숫자. 자,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항을 만약에 A라 하고 이 등차 수열의 공차를 D라고 하면 이거 가지고 n번째 숫자를 쓰는 방법을 배울 거야. 근데 니네들이 공식을 만들 거야. 잘 듣고 얘기해. 첫째 항이 A래요. 그러면 첫째 항이 A야. 그러면 아까 등차 수열이라는 말이 뭔지 안다면 두 번째 항은 얼마죠? A한테 얼마를 더하면 돼? 일정한 차이. D를 더하면 두 번째가 되는 거지? 듣고 있어? 눈만 뜨고 있지 말고.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래. 그러면 첫 번째 항이 A야. 그럼 두 번째 항 얼마냐고? A한테 D를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냥 세 번째 항은 얼마가 될까? 여기다 D를 또 더해야 되잖아. A 플러스 2D가 되죠. 그럼 은채야 네 번째 항은 뭐가 되죠? 여기다 또 D를 또 더하니까 A 플러스 3. 이렇게 써진다고. 다섯 번째 항은 은채 한 번 더 더한 거니까 그렇지? 이렇게 가겠지? 봐봐. 이게 첫째 항이야. 이게 둘째 항이야. 이게 세 번째 항이고 규칙 찾아와 빨리. 이게 네 번째 항인 거야. 이게 다섯 번째 항인 거라고요. 자,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써질 건지 여러분이 찾으라고. 봐봐야지. 첫째 항은 A야. 두 번째 항은 D를 더했어. 세 번째 항은 거기다 D를 또 더했어. 네 번째 항은 거기다 D를 또 더했어.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게 등차 수열인데 여기 첫째 항이 A, 공차가 D니까 두 번째 항이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네 번째 이렇게, 다섯 번째 이렇게 써진다. 자, n번째 숫자 얼마인지 불러줄 수 있냐고. A 플러스 ND? 아니야. 응. 첫째 항에다가 D를 몇 개를 더하냐 이거야. 규칙 찾아. 규칙 보고 잘 봐봐. A 플러스 n 빼기 1의 D. 무슨 말이냐? 여기가 1인 거야. 두 번째가 1D야. A에다가 세 번째가 2D. 네 번째 건 3D를 더한 거지. 다섯 번째 건 4D를 더하고. 그 규칙을 본다는 건 여기 첨자보다 D 앞에 있는 숫자가 하나씩 작아. 그럼 여기 n이 들어가면 여기는 n 빼기 1이 들어가야지. 이렇게. 됐어? 그럼 잘 봐봐. 다시 한번 기억하자. 이제 공식이야.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라고 하면 n번째 숫자는 첫째 항에다가 D를 몇 개를 더한 거라고? n-1개를 더한 만큼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구했다면 이제 몇 번째 항이든 n 대신 그 몇 번째 숫자, 몇 번째 숫자죠. n 값만 대입하면 다 구할 수 있고. 자, 이걸 외우는 목표 아까 얘기했던 이거야.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야. 그럼 n번째 항이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니네는 A 더하기 n-1D라고 할 텐데 내가 하는 의미를 들어봐. 이거 자체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건 외우는 거 맞는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등차 수열에서 이걸 알려줬을 때 몇 번째 항을 표현하는 방법을 이해해달라는 거야. 아까처럼 요 몇 번째라는 거보다 하나 작은 수만큼 곱하기 D. 예를 들어 물어볼게. 첫째 항이 A야. 공차 D야. 문제 대답해. 열 번째 항 얼마야? A 플러스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외우는 게 잘 외우는 거야. 이게 A 더하기 N-1D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라고 얘기를 해준 등차 수열이라고 했을 때 10번째 게 얼마야? 그럼 A에다가 D 9개 넣은 거죠. A 더하기 9D예요 라고 쓸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오케이. 근영이 한번 대답해봐. 첫째 항이 A야. 공차 D여. 27번째 항은 얼마야?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A 더하기 26D라고 써가면 돼. 네가 마지막 하는 건데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야. 27만 3,456번째 항은 얼마야? 27만 뭐요? 안 되겠다. 좀 쉽게. 107번째 숫자는 얼마야? A 플러스 100. 그렇게 써가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이 글씨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걸 외우는 목표는 n번째 걸 물어보면 요렇게 대답을 하면서 써라. 그럼 아까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아까 2, 4, 6, 8, 7, 12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어. 이거 첫째 항 얼마죠? 2죠. 공차는 얼마예요? 2지. 2씩 커지니까. 그지? 그럼 이거 n번째 항 얼마니? 2 더하기 첫째 항 더하기 2 n번째 숫자. n 빼기 1에 2 공차 2 이렇게 되지? 그럼 이거 정리하면 2n 빼기 2 더하기 2는 죽지. 아 그러니까 n번째 숫자가 이렇게 표시되는구나. 그럼 아까 그랬잖아. 247번째 숫자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그리고 2 곱하기 247 해가지고 2, 7, 14, 2, 3, 8, 9, 2, 4 494죠? 라고 바로 대답할 수 있다. 다 안 써도. 그렇잖아. 사실 일부러 시간 내서 노력 들여서 공식 외웠으면 뭔가 장점이 있어야지. 이런 장점인 거야. 다 안 써봐도 된다는 거. 몇 번째 숫자인지 첫째 항과 공차만 알면 등차 수열은 이미 끝난 거야. 몇 번째 숫자를 물어봐도 다 쓸 수 있거든. 이게 바로 되죠. 근데 써봤더니 등차 수열은 이게 n에 대한 몇 차식이냐? 1차식이지? 그럼 n 앞에 숫자가 얼마야? 2가 있지? 이 n 앞에 숫자가 뭐냐면 공차가 되는 거야. 2씩 커진다는 뜻이야. 2씩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2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내가 특징을 잠깐 써주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n번째 숫자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1차식 형태다. 이런 거는 그냥 생각하면서 듣기만 해. 못 외워도 상관없어. n에 대한 1차식처럼 써진다. 그때 n의 개수, 요 n 앞에 있는 요 개수가 그 등차 수열의 공차를 나타내는 숫자가 되는 거다. n의 개수는 공차를. 자, 그래서 실제로 n번째 숫자를 쓰는 이 노력은 아까 니네가 규칙 본대로 쓰면 돼. 왜 여기 n-1이 들어간지 알지? 차이가. 첫 번째가 그냥 a고 두 번째부터 d가 더해지니까 n번째는 d가 n-1번만 더해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는 거죠. 자, 연습 다시 한번 하나 해봅시다. 등차 수열이 있어. 셋째 항이 8이래요. 오케이. 10번째 항이 42래. 그러면 25번째 항이 얼마인지 찾아봐.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야. 다시 등차 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이랑 공차를 안 알려주는 거지. 셋째 항이 8 나온대. 10번째 게 42야 숫자가. 그러면 25번째 건 얼마지? 이렇게 물어봤다고 칠까요? 그거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 등차 수열이라고 얘기해줬어. 그럼 너네가 첫째 항을 잘 모르지만 A라고 놓고 등차 수열이니까 공차가 있을 거야. 공차를 모르니까 D라고 썼다고 칩시다. 자, 그래 봐봐. 셋째 항이지? 셋째 항을 표시해보라고. 첫째 항이 A 공차 D야. 셋째 항 얼마야? A 플러스 2D죠. 이게 8이죠. 자, 10번째 항은 41에. 그럼 10번째 항이라고 나왔으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A 플러스 9D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연립방정식 풀면 첫째 항과 공차를 다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등차 수열은 이것만 찾으면 거의 끝난 거야. 근데 요렇게만 알려주면 힌트 2개니까 문자 2개 구할 수 있는 거야. 연립방정식처럼 구해진다.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면 7D 42 빼기 8 하면 여기 7이라고 써주면 안 된다. 42 빼기 7 그럼 얼마? 35. 그러면 공차가 얼마가 되고? 아 이거 5씩 커지네. 아 이거 5씩 커지네. 그러면 D가 5니까 A는 얼마가 될까요? 첫째는 그럼 마이너스 3부터 시작해서 5씩 커지는구나 라고 규칙을 찾았어. 그럼 이제 25번째 항을 구해야 되니까 25번째 항은 우리가 A 더하기 몇 D? 24D라고 쓸 수 있으니까 첫째 항 마이너스 3에다가 24 곱하기 공차는 5라고 배웠었고 이렇게 해서 5, 4, 20, 50, 120 빼기 3. 아 그럼 25번째 거는 117이라고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첫째 항이 이거고 간격이 D만큼 된다고 했을 때 이 n번째 항을 외우는 목표는 요렇게 몇 번째 항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요렇게 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배운다. 그러면 이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나온 김에 첫째 항이 그러면 마이너스 3이고 공차가 5가 되는 수열이었단 말이야. 그럼 일반항 한번 써볼래요? n번째 항이 얼마인지 표시해볼래? 마이너스 3 플러스 n-1 공차가 5 정리하면 5n 마이너스 8 이렇게 기록이 되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n에 대한 1차식 모양인 거고 n 앞에 있는 이 숫자가 공차에 해당되는 숫자가 맞죠. 그럼 선생님 여기서 첫째 항 어떻게 구하나요? 첫째 항은 n이 얼마 들어갔을 때가 첫째 항이죠? 1. 그럼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이 첫째 항인 거 알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표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항까지 구한 사람은 못 구할 건 없어요. 무조건 다 구할 수 있어요. 700번째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물어볼 테니까 니네가 대답을 해볼래? 어렵잖아. 등차 수열이라고 알려줬어. 근데 일반항이 요렇게 주어져 있어. 그럼 너네 이거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느낌이 와? 안 와? 뭘로 그런 느낌을 받는 거냐면 n에 대한 1차식인지 확인하면 되죠. 오케이? 그럼 이거 등차 수열을 나타내는 거 맞을까 안 맞을까요? 맞죠. 첫째 항은 얼마일까요? 첫째 항은 3인 거죠. n 대신 1 집어넣는 게 첫째 항이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2. 그죠? 다 됐잖아. 이거는 첫째 항이 n 대신 1 집어넣었으니까 3인 거고 공차가 얼마냐고 물어보냐?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요게 마이너스 2가 공차가 되는 거지. 자, 니네 혹시 이렇게 생긴 것도 봤니? 이거 그리면 어떻게 그리죠? 이렇게 그리지? 그럼 얘가 y고 얘가 x라고 하면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면 사실은 얘 1차 함수는 직선으로 나타나겠지만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건 n이 자연수라서 다 있는 건 아니고 자연수 쪽부터 일정한 간격으로 값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얘를 표시해 보면 이거죠. 첫째 항이 3, 둘째 항이 1, 셋째 항이 마이너스 1, 넷째 항이 마이너스 3 이렇게 값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쓰여 있어서 직선 위에 점들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자, 그건 이제 뭐 몰라서 상관없어. 어쨌든 n번째 항을 표시하고 나타낼 수 있는 능력. 근데 그 식 모양은 n에 대한 1차식이고 n 앞에 있는 숫자가 공차를 나타내니까 힌트로 n 대신 1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돼요. 오케이? 자, 요 말이 이해가 돼요 이제? 그러니까 결국 등차 수열 문제는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에 해당돼요. 이거만 알면 이거 쓸 수 있으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하나 더 줄게 이제. 학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등차 수열이래. 근데 세 번째가 5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 빼기 네 번째 거. 얘가 4래. 자, 그래 놓고 나서 열 번째 건 얼마냐? 등차 수열이야. 자, 그러면 아까처럼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봐. 이제 내가 두 가지로 설명할 건데 여기 내가 두 번째 거 얘기하는 것까지 아 그러네 라고 느낌이 오면 다 배우는 거예요. 등차 수열이니까 모르지만 첫째 항은 A라고 생각하고 공차는 D라고 생각을 해둘게요. 요거만 구하면 되는 거야. 자, 셋째 항이면 어떻게 표시될까요? A 플러스 2B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 여섯 번째 항은요 이렇게 되고요. 네 번째 항은요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A 빼기 A는 죽을 거고 5D 빼기 3D니까 2D 이렇게 되겠지. 그럼 D는 얼마가 되고? 2가 되지. 그럼 D가 2가 되면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지. 그러네. 그럼 첫째 항은 1이었고 2씩 커지는 거네. 그럼 1, 4, 5, 7, 9 이렇게 나가는 거네. 필요 없어도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열 번째 항을 물어보면 열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D를 9개 더한 놈이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니까 첫째 항은 1 집어넣고요. D는 2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어서 19라고 쓸 수 있다. 가능하지? 자, 그런데 내가 이제 이걸 두 번째 거라는 게 뭐냐면 얘를 잘 쳐다보면 이렇게 써서 요렇게 구한 거 정상적인 방법이 맞아. 근데 등차 수열을 그냥 식으로만 인식하지 않고 아 이렇게 일정한 간격씩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를 식으로 안 쓰고 이 결과가 요만큼 되는 건지 생각할 수 있을까 그런 거야. 원래 항과 항 사이의 차이가 얼마인 거지 이 수열은? D만큼 되는 거지. 근데 이건 여섯 번째 거야. 이건 네 번째 것까지지. 그럼 둘이 차이가 몇 칸 차이 나는 거야? 2칸. 그러면 공차 2칸만큼 차이 나니까 2D라고 그냥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런 의미를 이해하라. 계산을 해서 2D라고 생각해야 되지만 이거 여섯 번째 거랑 네 번째 거랑 공차 2개 차이 나는데? 그럼 2D인데? 그러니까 2D는 4라고 바로 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직접 하나 한번 해볼래요? 선생님이 말해주는 번호의 문제를 한번 지금처럼 첫째 항과 공차를 잘 찾아서 해보세요. 비슷한 걸로 줄게. 1209번이요. 쉽진 않지만 그래도 할 수 있을 거야. 1209번. 나도 문제는 써놓을게. 잘 풀길 바라고. 너네들이 아까 배운 걸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한번 해보세요. 잘 모르면 아까 기본대로 해. 잘 구해졌을 수도 있고
조금 안 구해졌을 수 있는데 계속 생각해. 등차 수열은 첫째 항을 A라고 생각하고 공차를 D로 생각한 다음에 여기 첨자 보고 몇 번째 항을 어떻게 표시할 건가. 의미를 살리지 못해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야. 셋째 항은 A 더하기 2D로 쓸 수 있다고 해서 쓰는 거고 여기는 A 더하기 4D로 쓸 수 있느냐. 이렇게 쓸 수 있냐. 그럼 여기가 A하고 A 두 개니까 2A하고 2D하고 4D하고 해서 6D가 되고 26이 되니까 A 더하기 3D는 13 이렇게 식을 하나 얻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네 번째 거는 A 더하기 3D로 빼기 7 번째 항은 A 더하기 6D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니까 A 빼기 A는 죽을 것이고 3D 빼기 6D가 마이너스 3D가 되는데 이렇게 돼버리죠. 그럼 D는 얼마야? 4가 되겠지. 그럼 D는 구했어. D가 구해졌으면 A도 구해지는 거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구했다 칩시다. 자 이제 여기서인데 아까랑 반대죠. 아까는 몇 번째 항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얘가 몇 번째 항이냐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걸 구하려면 아까 말했잖아. 임의의 번째 걸 찾으려면 빨리 일반항을 생각하라. 그러면 여기서 일반항 A n번째 항이라는 것이 첫째 항 1에다가 n-1 곱하기 공차가 4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n 빼기 3 이게 n번째 숫자라고. 근데 이 숫자가 얼마가 되는? 97이 되는 이렇게요. 그럼 이거 풀면 n값 바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4n이가 100이 되니까 n은 이거 25번째 항이에요 라고 찾는 거다. 이제 초딩도 할 수 있는 문제지만 초딩은 다 써봐야 확인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아. 첫째가 얼마고 얼마씩 변하는가만 알면 몇 번째 항을 구하라고 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려면 알아야 되는 건 첫째 항과 공차를 알아야지. 그죠? 그러면 그 등차 수열이나 의미를 좀 살릴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 하나를 준비해봐봐. 앞으로 돌아와서 1199번 1199번을 한번 나름대로 해결해봐. 설명을 들으면 너무 단순해서 아이씨 이거 암산을 해도 되겠네 하지만 처음 보는 입장에서 등차 수열이라는 의미를 좀 살려보시고 1199번을 한번 해보라고. (1199번이요) 등차 수열이라고 이미 얘기를 해줬어. 힌트 줬고요. 나는 그냥 다 썼습니다만 중간에 몇 개가 비어있어도 상관없어요. 나온 사람 얼마? 너는? 너는? 아직? 네, 정답. 자 그러면 뭐 잘 풀었으니까 은채 네가 어떻게 나는 구했어요 라고 말로 조금 해줄 수 있겠어? 나는 이런 식으로 구했어요. A1이라고 A를 내고 첫째 항이라고 할게. 첫째 항이랑 둘째 항의 차가 마이너스 D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에다가 더하기 이게 이제 마이너스 D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도 그래도 마이너스 마이너스 D가 된 거고 얘도 마이너스 D가 된 거고 얘도 마이너스 D가 되는 거고 얘도 이게 등차 수열의 의미를 잘 보는 거예요. 그럼 D만 구하면 된다는 뜻인데. 네. 그럼 여기서는 여기서 두개 네. 뭐라 칸 네. 차이가 네 칸인데 4가 16이니까 해서 공차가 그러면 D가 4가 되는 거죠. 또는 아까 잘 모르겠으면 일곱 번째 항을 이렇게 세 번째 항을
이렇게 써놓고 나서 계산해도 상관없어요. 그때 그냥 의미로 보면 이거 등차 수열인데 4칸 차이니까 4칸 차이가 16이니까 한 칸 차이 D가 4구나 이렇게 구한 것도 잘하고. 그래서 여기로부터 D가 4인 걸 구했기 때문에 그 마이너스 D니까 D 마이너스 곱하기 D가 5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D가 5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마이너스 5D가 되니까요. D가 이제 4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구는 거죠. 이해돼 오늘? 이게 그럼 뭐 100까지 써 있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등차라고 하는 의미를 잘 살려. 대신 그 차이는 항상 뒤에 거 빼기 앞에 거가 D야. 그러니까 앞에서 뒤에를 빼면 반대로 마이너스 D가 되겠지. 그거 잘 생각했어. 그리고 자 계속 이런 문제인데 이제 그 형태가 좀 달라서 그렇지 계속 이 얘기 갖고 문제를 유형을 5개인가 계속 내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 3번으로 이제 갈게요. 유형 1번 풀었고 유형 2번도 풀었어. 유형 3번은 절대값이 들어있어서 내용이 똑같은데 절대값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이제 여러분이 찾아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절대값 들어있는 건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어 1215번을 내가 이제 푼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 1215번을 보니까 공차가 6이라고 알려져 있어. 6이 커지는 거구나. 자 그런데 둘째 항 빼기 3 하고 셋째 항 빼기 3 이놈의 절대값이 똑같대. 자 이건 1학년 때 배운 걸로 하면 그냥 되는 건데 그 1학년 때 배운 게 익숙치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얘기해 줄게. 자 의미 잘 생각해봐. 절대값끼리 똑같대. 예를 들면 어떤 수의 절대값하고 어떤 수의 절대값이 똑같다는 거야. 그럼 얘랑 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거죠? 절대값이 똑같아. 그러면 똑같은 수가 될 수도 있죠. 아니면 부호만 반대인 숫자도 그렇지. 그거예요. 아 절대값끼리 똑같대. 얘랑 절대값끼리 똑같다면 첫 번째는 아예 둘이 똑같은 수일 수 있어. 또는 얘하고 딱 부호가 반대인 숫자 있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공차가 6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만 더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은 세 번째 항이니까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한 거니까 12가 더해지고, 이렇게 쓴 거랑 똑같죠? 근데 여기는 a 더하기 3이 되고 여기는 a 더하기 9가 되는데 같을 수가 없지. 야 어떤 숫자 3 더한 거랑 9 더한 거랑 똑같아?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 같은 숫자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돼야죠. 그럼 결국은 아까 말한 대로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한 번만 더한 거 빼기 3 하고 마이너스에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두 번 더한 거 12 빼기 3 이렇게 써지니까 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a에 플러스 9지만 얘 때문에 마이너스 9가 되고 있고요. 요거 이상하봐. 그럼 플러스 a로 갈 거 아니야. 그러면 2a가 되겠지. 3도 마이너스 3으로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12가 될 것이고, 그럼 a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6. 아,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었구나. 그러면 이제 수열이 첫째 항은 마이너스 6이고 공차가 6으로 주어졌단 말이죠. 그럼 내가 알고 싶은 건 최종적으로 몇 번째 거? 5번째 걸 물어봤지. 그러니까 5번째 거는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4번 더한 거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첫째 항은 마이너스 6이고 그 다음에 공차가 6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그럼 봐봐. 아니 선생님, 이제 이게 맞아. 잘한 거야? 잘한 건데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에요. 공차가 6이야. 6씩 커지는 거야. 근데 5번째 정도밖에 안 돼. 그럼 써봐도 되는 거 아니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6이야. 그럼 두 번째 항 얼마가 되겠냐? 60 더해지니까 0 되겠지. 세 번째는 6. 그 다음은 그럼 5번째 얼마요? 18이잖아 어차피. 네.
근데 뭐 20번째 거 구해봐. 그럼 쓰기가 나쁘니까 그냥 A 더하기 19D로 하면 되는 거고. 아, 몇 개 안 되면 규칙대로. 그러고 보니까 어때요 이제? 두 번째 거에서 3을 두 번째 항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3이지. 두 번째에서 3을 빼면 마이너스 3인 거지. 근데 절대값을 씌워서 3이 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얘는 세 번째에서 3을 빼면 그냥 3이 된 거니까 절대값 씌워도 3인 거라. 그때 그래서 같아진 거죠. 이해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절대값이 들어있을 때 절대값끼리 똑같다는 건 그 안에 들어있는 것끼리 아예 똑같던가 부호만 반대라고 놓고 푸는 방법을 기억을 하시라. 조건에 안 맞는 건 버리면 됩니다. 이해됐죠?